인삼, 감초, 당귀로 정말 빵이 부풀까? 한국을 대표하는 약용식물 인삼, 과연 이 향기로운 뿌리에도 발효를 돕는 미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강한 향을 가진 당귀, 나무 껍질처럼 생긴 이 당귀도 발효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은은한 단맛을 가진 감초, 과연 감초는 어떤 발효력을 보여줄까요? 이 약용식물들로 빵을 만들면 왠지 더 특별한 빵이 되지 않을까? 그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된 실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종은 인삼입니다. 말린 인삼 18g을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소독한 용기에 담아줍니다. 여기에 물 100g과 꿀 2g을 더해서 인삼 액종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은 당귀입니다. 당귀 20g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준 뒤에 소독된 용기에 담아줍니다. 바싹 말라서 나뭇가지처럼 단단해진 당귀, 작게 부러뜨려서 용기에 담아주었어요. 그리고 물 100g과 꿀 2g을 넣어서 당귀 액종을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은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약초죠. 깨끗하게 씻어서 용기에 담고 물 100g과 꿀 2g을 넣어줍니다. 꿀이 잘 녹을 수 있도록 계량한 액종 재료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빵은 이스트로 만든 빵보다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스트인지 천연 발효종인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발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트는 빵을 빠르게 부풀릴 수 있도록 선별된 효모입니다.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죠. 반면 천연 발효종은 느리게 발효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미생물이 함께 작용하면서 더 복합적인 향과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렇구나. 과연 인삼과 당귀 그리고 감초는 어떤 천연 발효종으로 자라게 될까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액종을 만드는 동안에는 재료가 물에 골고루 잠길 수 있도록 가끔씩 흔들어주세요. 여름철에는 하루 4-5번, 겨울철에는 하루 1-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재료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효 1일차입니다. 맑았던 물이 조금씩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기포들도 보입니다. 여름철이라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조 상태였던 인삼과 당귀, 감초도 물을 머금으면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액종을 흔들어줄 때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물 밖으로 노출된 재료에도 수분이 닿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발효 2일차입니다. 1일차보다 물의 색이 조금 더 탁해진 것이 보이시나요? 눈에 띄는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에서는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귀 액종은 생나무 껍질을 벗겼을 때 나는 듯한 비릿한 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속이 안 좋아지는 비릿한 냄새입니다. 인삼 액종은 인삼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진해졌고, 감초 액종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달콤한 향이 풍겨옵니다. 비슷해 보이던 새 액종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발효 3일차입니다. 완연하게 다른 색깔의 액종들이 보이시나요? 감초는 얇게 잘라져 있어서 그런지 3가지 재료 중에 가장 많은 수분을 머금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액종의 색도 처음보다 훨씬 탁해졌습니다. 건포도 액종은 건포도 주변에서 기포가 올라왔지만 약용식물 액종은 수면 위를 중심으로 기포가 많이 보입니다. 또 처음에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재료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당귀 액종은 초기에 느껴졌던 비릿한 향이 사라지고 한방 약재 특유의 진한 향이 강해졌습니다. 감초 액종은 점액질 성분 때문인지 액종 자체가 미끌미끌한 느낌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삼 액종, 가장 진하고 탁한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희뿌연한 색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인삼의 녹말 성분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3가지 액종 모두 충분한 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된 액종을 관찰해 볼까요? 인삼 액종입니다. 뚜껑을 여니까 인삼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올라옵니다. 당귀 액종입니다. 처음에는 향이 너무 강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향긋한 한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은 감초 액종입니다. 향이 정말 독특한데요. 마치 향긋한 꽃향기처럼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특이하게도 물처럼 흐르지 않고 점액질처럼 미끌미끌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각각의 르뱅을 구분하기 위해서 라벨을 만들어줍니다. 인삼, 당귀, 감초. 서로 다른 발효종의 성장을 기록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르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독한 용기와 완성된 액종을 준비합니다. 먼저 인삼액종입니다. 체에 걸러서 액종을 분리한 뒤에 30g을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먹이는 밥스 레드밀의 호밀가루입니다. 호밀가루 30g을 계량합니다. 남은 인삼 액종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약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액종은 두 번째 밥주기를 할 때 한 번 더 사용할 예정이에요. 물 대신 액종으로 밥을 주면 액종 속 미생물이 한 번 더 공급되어서 르뱅을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귀입니다. 처음에는 향이 너무 강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나는 액종이 되어서 신기합니다. 인삼과 같은 방법으로 액종을 체에 걸러줍니다. 소독한 용기에 당귀 액종 30g을 계량하고 호밀가루 30g도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남은 액종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초입니다. 감초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귀와 같은 방법으로 액종을 체에 걸러줍니다. 소독한 용기에 체에 걸은 액종과 호밀가루 30g을 각각 계량하고 남은 감초 액종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합니다. 호밀가루와 액종을 잘 섞어줍니다.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준 뒤에 용기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세 가지 액종과 르뱅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인삼, 당귀, 감초. 과연 어떤 르뱅이 가장 잘 자라게 될까요? 액종은 냉장 보관하고 이제 발효의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후 10시 40분 르뱅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타임랩스를 시작했습니다. 새 르뱅의 모습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귀 르뱅이 가장 먼저 부풀어 오르네요. 감초 르뱅도 뒤늦게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삼 르뱅은 아직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삼 르뱅은 망했을까요? 먼저 인삼 르뱅입니다. 예상보다 발효가 더딘 모습인데요. 르뱅 사이사이의 기포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귀 르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르뱅 사이사이에 가스 기포가 차오르면서 만들어진 공기구멍들이 보입니다.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은 감초 르뱅입니다. 감초 르뱅도 당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꽃향기를 담은 달콤한 향이 퍼져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향을 맡고 싶어질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은 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밥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효가 끝난 르뱅 40g을 계량합니다. 참고로 저는 최대 피크를 지난 직후가 아니라 약 6시간 정도 지난 뒤에 밥주기를 했는데요. 그 사이 표면의 르뱅색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발효가 끝난 뒤에 너무 오래 두면 표면이 마르거나 산화되면서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40g을 덜어낸 뒤에 인삼 르뱅 용기에는 르뱅 20g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인삼 액종 20g을 계량합니다. 액종과 르뱅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잘 섞였다면 호밀가루 20g을 계량합니다.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벽면을 정리하면 2차 밥주기 완성. 당귀 르뱅과 감초 르뱅도 같은 방법으로 밥을 줍니다. 2차 밥주기를 마친 뒤에 다시 타임랩스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오후 12시 5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1차 밥주기 때는 거의 반응이 없던 인삼 르뱅이 가장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르뱅을 잘 관찰해보세요. 르뱅 속 기포들이 점점 커지면서 반죽이 부푸는 모습이 보이죠? 오후 9시 가장 먼저 최대 피크에 도달한 것도 인삼 르뱅이었습니다. 감초 르뱅은 천천히 성장하다가 약 17시간 뒤, 당귀 르뱅은 약 19시간 만에 2배 이상 부풀어 올랐습니다. 발효는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워요. 피크 타임 이후 약 6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인삼 르뱅입니다. 제가 표시해둔 선까지 부풀어 최대 피크를 찍고 지금은 피크를 지나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르뱅을 뒤적여보니 생각보다 많은 공기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차 밥주기 때와는 완연하게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빵을 부풀릴 만큼 충분한 발효종이 모였습니다. 먼저 인삼 르뱅입니다. 인삼 르뱅 40g에 수돗물 40g을 넣어줍니다. 저는 생수나 정수기물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편인데요. 수돗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르뱅을 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 르뱅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그리고 강력분 40g을 넣어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르뱅 40g, 물 40g, 강력분 40g을 사용하면 수분율 100% 르뱅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조금 더 되직한 르뱅을 만들고 싶다면 강력분의 양을 늘려주면 됩니다. 강력분 44g을 넣으면 수분율 90% 르뱅, 48g을 넣으면 수분율 80% 르뱅이 됩니다. 수분율 80에서 90% 르뱅은 100% 르뱅보다 조금 더 활발한 발효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을 더욱 풍성하게 부풀리고 싶다면 80에서 90% 르뱅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섞였다면 용기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발효 상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뚜껑을 덮고 인삼 라벨을 붙여둡니다. 다른 발효종에 밥을 주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당귀와 감초 르뱅입니다. 표면 상태를 확인해보니 두 르뱅 모두 발효가 잘 진행된 모습입니다. 스푼으로 상태를 확인한 뒤에 각각 40g씩 계량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오케이. 여기에 물 40g을 넣어주세요. 르뱅과 물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잘 섞였다면 강력분 40g을 넣어주세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벽면을 정리하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당귀와 감초 라벨도 잊지 말고 붙여주세요. 인삼, 당귀, 감초 3가지 약용식물 르뱅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선반에 올려두고 밤새 발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르뱅이 가장 먼저 성장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당귀 르뱅이 가장 먼저 피크 타임을 찍었습니다. 뒤이어 인삼 그리고 감초 순으로 성장했습니다. 3가지 르뱅 모두 2배 이상 부푸는데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활성도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충분한 발효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르뱅을 키워봤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한 르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인삼, 당귀, 감초 르뱅. 과연 어떤 사워도우가 만들어졌을까요? 3가지 르뱅으로 만든 사워도우 빵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워도우 빵은 어떤 르뱅으로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맛있게 살아요.